이민년 설날 아침입니다. 이 설날 조상님들이 내려주시는 복을 듬뿍들 많이 받아 안으시길 빕니다. 이미 차례상들 다 물리시고 이제 음복하신 뒤에 덕담 다 나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모일 수 없는 이런 통제가 주어지는 때라 그렇게 마음이 즐겁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설날이니만큼 억지로라도 기분을 좀 살려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 설이 가지는 의미라든지 제사상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채널24K에서 이미 충분히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찾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널24K에서는 설날이 되면은 늘 그 새로운 해, 바뀐 해가 가지는 주역상의 의미, 이것을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감상을 해보곤 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풀었던 괴가 최괴였죠. 최괴. 그 이전 해에는 곤괴였습니다. 곤괴라는 것은 뭐 아주 엄청나게 곤란에 처한 나무가 완전히 사면이 갇힌 이 틀 속에 갇혀있는, 상자 속에 갇혀있는 이런 모양. 그때 코비드-19이 시작됐던 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최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대기가 져가면서 전 지구가 또는 우리 국내 사정이 무리를 지어서 서로 이제 다툼이 많아지는 그런 때다. 뭐 이런 이제 설명들을 했었죠. 이민년이라고 하는 이 오행상의 이 해 이름을 주역의 입장에서 음양론의 입장으로 바꿔서 다시 풀어보면 수레준괴에 해당합니다. 올해의 괴는 준괴라는 거죠. 이 준자가 둔으로다가들 흔히 읽죠. 그런데 이제 어렵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말로 쓸 때는 준으로 읽습니다. 천간의 임은 수를 뜻하고 지지의 범인은 나무 그리고 동쪽을 뜻합니다. 그래서 채널 24K에서는 이 천간 지지를 수괴와 준괴 둘로 해석을 하고 이것을 대성괴로 결합을 해서 수레준괴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은 이 주역을 논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임을 어느 괴로 보느냐, 인을 어느 괴로 보느냐에 약간의 해석상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수레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채널24K는 수레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쓰는 사람에 따라 수레둔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이 둔자가 진치다라는 뜻으로 쓰면 둔이 되고 어렵다, 막히다 이런 뜻으로 쓰게 되면 준이 됩니다. 발음이. 그런데 여기 수레준은 어려움을 뜻하는 64개의 괴 중에 대표적인 어려운 상을 뜻하는 4대 난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난괴에 속하는 괴입니다. 이 괴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이제 괴상을 말씀을 드려보면 새싹이 눈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고요. 크게 통한다. 새싹이 이제 잘 자라나면 크게 통할 수 있죠. 새싹이 이제 터져 나왔으니까 일단. 그리고 바르다, 이롭다. 생명이 싹을 트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른 현상이고 이로운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돌연히 나가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자라는 과정에서 급속하게 이제 일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제후를 세워야 이롭다. 이 주역이 만들어지던 시대에는 왕권 시대 때다 보니까 왕이나 황제가 새로운 제후, 세상을 다스리는데 일꾼으로 쓸 수 있는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새싹이 돋아 나올 때는 이것을 보호하고 이것을 잘 길러낼 이런 보호 세력이 필요하다. 이런 뜻을 갖는 것이겠죠. 이 괴의 내용을 해석한 또 하나의 이제 전통적인 전서로 단전이라고 하는 주역의 해설서가 있는데 그 단전의 이 준괴를 보면
주는 강유가 처음으로 섞여서 어렵게 낳은 것을 뜻한다. 강한 것과 유한 것,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처음으로 섞여서 어렵게 태어난 어떤 것, 이것을 준이라고 한다. 험중에 움직인다.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니까 새싹이 돋아나니까 어려운 게 많죠. 그러나 바른이 크게 통한다. 새싹이 돋아난 것은 긴 생명으로 가야 되고 이것은 바른 것이어야 하고 통해야 하는 거지요. 뇌우의 움직임이 천지에 충만하다. 이것이 새싹이 뜰 때에는 뇌우가 천지에 가득하게 마련이고 천조초매하다. 하늘이 이런 조화를 만들지만 아직 새싹, 풀은 아직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후를 세워야 할 때로 아직 안녕의 때가 아니다. 후를 세운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할 사람, 일을 제대로 할 일꾼을 제대로 세워서 이 솟아나오는 싹을 잘 관수하고 키워야 되겠죠. 그런 일을 해야 할 때다. 그러나 아직은 안녕한 때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괴사에서 다시 이 괴풀이를 찾아보면 이 괴를 얻은 사람 절망하지 말라. 혼자 일을 일으키면 사면팔방에서 공격을 다 받아서 진퇴양난에 빠지기 쉽다. 지금은 모든 일에 어려움이 많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운이 호전되게 된다. 분발하여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하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것은 화를 불러들일 뿐이다. 초조해하지 말고 힘을 기르는 것이 좋다. 반년쯤 지나면, 그러니까 하반기쯤 가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자신의 포부를 펼 수 있다. 고진감래의 진리를 잊지 마라. 이렇게 괴사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보면 꼭 우리 대한민국의 올해를 전망하고 풀이가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괴사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과거의 이 이민년의 사례를 돌아보면 180년 전의 이민년, 그러니까 1842년이죠. 이때는 청나라하고 영국 사이에 진행됐던 아편전쟁이 끝이 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서양 세력에 무릎을 본격적으로 꿇은 그 첫 해였던 거죠. 지금 중국하고 서구를 대표하는 미국 세력하고도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지 않겠나. 60년 전의 이민년에는 1962년이 되는데요. 인류 공멸의 위기가 바로 코앞에 와 있었죠. 바로 쿠바의 미사일 위기. 흐르쇼프라고 하는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의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의 바로 코앞에 있는 쿠바에다가 소련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해서 여기에 케네디 대통령이 세계대전을 각오하고라도 이건 막겠다라고 봉쇄하고 나서면서 세계가 위기에 봉착했었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소비에트 러시아가 물러나면서 일단락을 봤던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계의 현상,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사태, 이런 것들과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과거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주역이 굉장히 길거리에 끌려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원래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선비 조상들이 논리체계를 절실하게 신봉했었던 유교가 지배하던 시대, 조선시대에 우리 선비들이 학문으로서 닦았던 그런 학문의 영역입니다. 사서삼경에서 그 삼경 중에 하나의 경이 역경이었죠. 이거 결코 이렇게 무속인들이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무슨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그러한 점술수단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다른 동식물이 다 하듯이 미래를 바라보기 위한 수단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법칙을 음양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이합집산으로 해석하고 그 흐름을 체계 있게 정리해서 만들어낸
미래 예측의 과학적 도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될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죠.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저격수라고 하죠. 영어로 스나이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먼 곳을 바라보고 총을 쏴서 명중을 시키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총을 쏘는데 필요한 각종 수학식, 이것이 필요합니다. 탄도를 결정하는 이러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총을 잘 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그 총을 쏘는 사람과 그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감적수들의 노련한 현상 분석 능력, 그것이 있어야만 명중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탄환 하나를 가지고도 이 탄환의 성격을 정확히 아는 사격수, 바람, 심지어는 습도, 심지어는 공기의 밀도, 기압까지를 계산을 해서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에 맞춰 넣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총을 가지고 명중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역이라고 하는 이 도구는 그러한 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총을 쏘기 위해서, 그 총을 이용해서 명중을 시키기 위해서 스나이퍼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식, 그게 바로 이 주역을 이용해서 미래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측해내는 바로 점사가 가져야 하는 능력이지요. 괴를 얻었다고 그냥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괴의 풀이의 과정을 자기가 알고 있는 해답을 얻고자 하는 사건의 현상에다가 맞추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라야만 주역은 정확한 미래 예측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 하나 알았다고 해서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대로 예측해낼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이걸 가지고 마치 세상에 정답이 있고 정답을 자기는 아는 것처럼 이렇게 주역을 농단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선비들이 역을 그렇게 공부한 게 아닙니다. 이 역을 해석하기 위해서 삼라만상의 이치를 궁구하고 그 이치를 꿰려고 노력했던 거지요. 그래서 주자는 얘기했습니다. 역을 잘 아는 자 결코 점치지 않는다. 삼라만상의 이치를 모조리 다 알았는데 새삼스럽게 점을 쳐야 미래를 알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주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쓰이고 함부로 농단을 당하고 이럴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도 이런 때에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독자분들께서도 올해의 수레준괴라는 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주변 상황, 그 괴사나 단사, 이것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주변 상황을 서로 맞추어 가면서 스스로 예측의 틀을 세워보시는 것도, 그 답을 구해보시는 것도 이 설날 아침에 해보시는 재미있는 하나의 지적놀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이민년 한 해 만사 형통하시고 이 나라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즐거움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